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유동적 무효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확정적 무효의 한 유형으로서 살펴봤던 것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과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가 됐든 상대적 무효가 됐든 법률행위 자체는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았던 케이스다. 소위 이름하여 상대적 무효. 해서 비준 의사 표시하고요. 그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 하나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대적 무효의 한 종류가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라든가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 혹시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는데 그때도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큰 뼈대 봤었고요. 자,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름하여 바로 유동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100% 한 문제 구성이 됐던 케이스가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30회도 역시 한 문제 출제가 됐던 사례가 되겠고요. 이 무권 대리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소위 표현 대리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리라는 기본 틀, 나중에 따로 공부할 텐데 대리 기본 틀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라는 대리인이 누굴 만나서 병을 만나서 매도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매도인 난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가 병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갑과 병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를 소위 대리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 즉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예를 들 때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참칭하여 거짓말을 해서 제3자에게 팔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 대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무권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병에게 매도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지언정 갑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갑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걸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추인하게 되면은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이것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고 갑의 입장에서는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갑의 입장에서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난 쟤한테 대리권 준 적 없다. 알아서 책임 배를 따든 말든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추인 거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약의 무권 대리, 법률 관계,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일단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고 사기를 쳐서 한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건 유효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법적 효력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법률 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본인이라는 갑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본인 입장에서는요, 추인이라든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입장, 갑의 입장에서 다시 갑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권 대리인이 병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입니다.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상태에서 본인이 이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 유동적 무효 상태에 대해서 추인을 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무권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대리인이라고 사칭해가지고 내가 부동산 팔았고 계약금 받아서 맛있는 술을 사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살려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인한테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해서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야 계약의 상대방 계약 가져와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화번호 있어. 전화번호 해줄까? 이거 원래 무권 대리인데 내 아들내미 살려야 되니까 추인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곡소리가 나면서 병은 이미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병이 죽어버렸다고 전화를 하려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려니까 병이 죽어버렸어. 근데 병한테는 상속인이 있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승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법률 행위 관련해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야, 아빠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게. 너무 기죽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바로 전해갖고 아버지 허락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것은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국적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때 효력 발생 시기에 소급표라고 되어 있어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데 계약 시에 소급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나중에 장래효 몇 개만 따로 외우십니다. 우리 이미 장래효 하나 외우셨어요. 해지라고 하는 것은 다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나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다 소급표입니다. 근데 장래효가 나중에 한 최대 4개 정도를 따로 외우는 걸 제외하고 따로 모르면 무조건 어떻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무권 대리인이 5월 1일 날 누구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추인을 한 시기는 5월 3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계약의 성립시, 자,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5월 1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가끔 답이 되는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면 무권 대리인이 이 갑의 부동산을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 생각하기에 1억은 좀 약한 것 같아. 한 1억 2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추인할 때 1억 2천이면 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1억 2천 콜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동의하게 되면은 어떻다? 그때는 1억 2천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조건을 간추인 또는 변경을 간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갑시다. 계약의 무권들이 본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결국은 이 추인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의 승계인 등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추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 시에 소급해서 바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만 그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추인 거절 간단해요. 자, 상대방 똑같은 거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그 승계인에 대해서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추인 거절해버리면 소급효과 몰고 따라서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다 이 법률 행위로서 본인은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제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추인 거절은 간단한 주제. 자, 제한 얘기를 미리 당겨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래 본인이 되겠습니다. 무권 대리인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이 부동산, 아버지의 부동산을 대리인이라고 참칭 거짓말을 해가지고 비형한테 팔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고백을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빵을 사 먹고 싶어서 부동산 매도해서 계약금으로 빵을 사 먹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뒷목 잡고 바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본인을 무권 대리인이 상속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승계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일괄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포괄승계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무권 대리인이 외아들이야. 다른 식구들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본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도 같이 어떻다 승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잡아먹은 이 아이 무권 대리인,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논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추인 거절권도 상속을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좀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소위 민법에서 얘기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잡아먹고 상대방까지 잡아먹겠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거든. 그래서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좀 어려운 주제. 자,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본인의 입장에서 계약의 무권들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 또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할 수 있다. 추인이든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든 상대방에게 도달돼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추인을 함에 있어서 조건을 간주인, 변경을 간주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혹시 추인하게 되면 바로 계약시에 소급해서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에 가실 때는 항상 이게 자유자재로 구사가 되셔야 돼. 이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래서 몇 개라도 줄줄줄 훈련하셔야 돼. 다시 갑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제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도 할 수가 있다. 그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이 돼도 무방하다. 어찌됐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만약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인즉슨 이 갑이 추인을 하게 되면 갑은 누구한테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관계. 이게 소위 계약의 무권 대리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치고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지금 자 아까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은 자 무권 대리인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당연히 이게 자 연락이 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어. 그랬을 때 상대방은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죠. 자, 이 무권 대리인 병의 상대방인 병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갑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대리인 아들하고 제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 헷갈리는 거지. 이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딱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된다.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게 되면 다 추인 거절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한편 좀 작년에 이제 나왔던 주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최고권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무권 대리는 사실 알았든 몰랐든 다, 둘 다 뭘 할 수 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할 수는 있는데, 대신 중간에 철회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일로 돌리는 거죠? 철회라고 하는 거. 요거는 선의였을 때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을 경우에 한해서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 자,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사람하고, 자, 지금 매수하는 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예요.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자, 첫 번째 알았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본인에 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 어떻다? 최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알았을 때는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최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근데 몰랐다. 근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가 몰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전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아들하고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받을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등기는 언제 할 것이며 등등등 자세한 내용을 협의를 해볼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최고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몰랐을 때는 뭐도 할 수 있냐면은, 그 몰랐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야.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 사실을 몰랐어.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아들내미 을의 다리몽둥이가 부러지고 싸대기가 날아가고 막 개판이래 집안이. 그럼 나중에 안 거야. 그때 이 얘기했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었던 경우, 그때는 중간에 어떻다?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래서 복잡스러운 집안 사정에 나는 빠지겠다. 나 안 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스럽게 싸우겠느냐. 해서 선의였을 때만 어떻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선의였을 때, 몰랐을 때는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권도 행사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였을 때는, 알았을 때는 최고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은 철회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좀 어려워요. 다시 갑시다.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이건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자, 먼저 자,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악의였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최고를 할 수가 있다. 추인할 건지 말 건지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최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신 악의였을 때는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선의였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권 행사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기 전까지 미리 어떻다?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본 법률 관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인의 면책 사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문제 어렵게 구성할 때 답을 뽑는 것이 무권 대리인의 면책 사유입니다. 자, 지금 가시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내가 누구예요? 병이라는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계약의 무권 대리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추인 거절, 아버지가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뒤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 개념을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출발점 자체, 자, 무권 대리인한테 계약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야, 너가 아버지의 승낙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계약 이행 책임, 물건을 돌려달라, 넘겨달라,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라고 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어떻다? 손해배상 등의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시험에는 예외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무권 대리인한테는 어떻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하나가 될 테고요. 두 번째가 바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을 때는 어떻다?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제한 능력자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셋을 묶어서 부를 때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소위 면책 사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줄줄줄 외우셔야 돼. 무권 대리인 자체가 제한 능력자였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면책되게 된다. 또 상대방이 그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떻다? 면책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기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항상 대부분 사령 문제로 구성이 되게 되는 파트가 이 파트고요. 갑을병 막 나오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이건 힘들어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왜?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것이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을이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참칭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이게 만약 유권 대리라고 한다면 갑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대금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 관계가 대리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제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때 본인은 이제 일단은 이때 법률 관계 본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일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인할 수도 있고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다. 추인이든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든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것이 만약 추인 거절이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추인의 의사표시다 그러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바로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한편 자,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의인 경우와 악인 경우. 만약에 내막을 몰랐다,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이었을 때는 최고는 할 수 있지만은 철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한편 만약에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 입장에서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을 해라라는 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무권 대리라고 해서 무권 대리인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 이 무권 대리인은 사실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상대방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 무권 대리인 자체가 제한 능력자였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어떻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계약의 무권 대리. 이 정도는 정말 줄줄 좀 빼셔야 됩니다. 왜?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문제예요. 이 갑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반복하고 숙지하시게 되면은 별거 없어요. 결국은 각 영역을 얼마나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약의 무권 대리라는 개념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검토할 거예요. 표현 대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다시 기본 틀 자체를 가셔야 돼. 갑소유에 X 부동산이 있어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을 이라는 사람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아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되고 병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를 갖는 것이 기본적인 대리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있어. 그러면 앞에서 무권 대리였을 때 본인은 자신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는 별개 문제로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면 원래 본인은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추인 거절에도 강제적으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얘기 스토리 자체가 뭐야? 자,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본인은 법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요. 자, 표현 대리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 스토리 자체가 무권 대리가 돼야지 어떻다? 표현 대리니 뭐니 이런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표현 대리가 뭐냐, 경우수가 뭐냐 이런 거 따져보러 왔자 어차피 더럽게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이제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요. 요즘의 문제 구성이 가장 기본 틀을 갖고 내는 형식이에요. 다시 표현 대리가 뭐냐.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신이 수여한 대리권을 넘어서서 그런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고 나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너도 책임져.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이걸 표현 대리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표현 대리라는 개념은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무권 대리가 돼야 됩니다. 무권 대리는 법적 효력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권 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추인 거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표현 대리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외우셔야 돼. 자,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강제적으로 묻게 하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러면 잘 봐보십시다. 표현 대리가 절대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유권 대리는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구조를 보셔야 돼. 다시 무권 대리인데 본인이 추인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러면 이것이 만약 유권 대리라고 한다면 어떻다?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이슈, 대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것은 무권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얘기인즉슨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무효인 법률 행위 역시 어떻다? 바로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자, 무권 대리를 달리 표현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동적 무효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추인을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추인 거절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추인 거절을 해도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무권 대리가 아니면 소위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럼 무권 대리 아닌 게 뭐냐면 첫 번째 유권 대리인 경우가 있다. 해서 이런 경우야 갑이 정상적으로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대리인이야. 그리고 병화와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본인이 뭐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본인은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좀 어려운 게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 대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유권 대리가 됐든 무권 대리가 됐든 매도인란에다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란에다가 병이라고 하는 이게 대리 행위입니다.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유권 대리가 될 것이고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무권 대리가 되게 될 것인데 이게 기본적인 대리 행위 구조야. 그런데 이 사안 대리 행위가 아니란 얘기는 여기다가 매도인란에다가 을이라고 표시를 해버린 케이스예요. 매도인란에다가 을이라고 표시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 첫 시간에 공부했던 어려웠던 얘기 타인 권리의 매매가 되게 됩니다. 남의 물건 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권 대리가 아니죠. 대리 행위가 돼야지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좀 달리 표현하면 무권 대리는 아까 유동적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유동적 무효. 그런데 애초에 법령 자체가 확정적 무효다. 애초에 무효다. 그러면 어떻다? 역시 해석상 소위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다. 뭐 그런 식이죠. 사람 죽여주면 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줄게 이런 자 했다. 그럼 어차피 그 무효야. 대리인이 나섰을 때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어떻다?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표현 대리 기본 구조를 보셔야 돼. 지금 기초 쌓는 과정인데요. 기본 구조를 보셔야 돼. 무권 대리라는 전제하에서 여기에 이제 추인 거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표현 대리의 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무권 대리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권 대리였을 때는 어떻다? 당연히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테고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도 소위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이 계약의 무권들은 유동적 무효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법률행 자체가 아예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다? 이것은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요즘은 요 세 개를 가지고 지문 꼭 한두 개씩 던져놓게 돼요. 그래서 사안 분석해 볼까요? 유권 대리에 대해서는 소위 무권 대리 행위를 전제로 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 보고요. 두 번째 이슈 대리 행위가 아니었을 때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매도인란에 을이라고 표시해버린 것은 대리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률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반사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한다면 어차피 본인한테 책임은 물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이때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기본 틀을 묻는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요즘에 출제 트렌드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림 자체가 기본 틀을 자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름하여 이해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이것도 구조적으로 단순 암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됐으면 제가 설명을 잘한 거고 이해가 안 됐으면 본인이 머리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기본 구조만 계속해서 단순화시키셔야 돼. 계속 단순화. 민법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또 개론이 어려운 분도 있고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자, 쉬운 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5번, 6번, 7번, 8번 반복하면 외웁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하고 5, 6월달쯤 되게 되면 아, 새끼 말 더럽게 많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돼. 그때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한 얘기 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빴나? 뭐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듣다 보면 외워져요. 통철상추추에 뭔지도 모르고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요거 기본 구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표현들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표현들의 유형을 볼 텐데 구조를 다시 보셔야 돼. 문권 대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주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표현 대리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텍스트 봐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대리권 수요에 따른 표현 대리. 자, 가십시다. 갑이 본인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는 사안이야.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하고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란에 자 병이라고 표시했던 사안, 이게 소위 계약의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전제가 되셔야 돼. 본인은 자신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근데 대리권 수혜에 따른 표현들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경우에요. 원래 갑하고 병하고 이 부동산을 사내 만회하면서 뭐 이렇게 의견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었어. 근데 갑이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캐나다에 한 뭐 2달 정도 나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계속 계약을 조율을 하고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약을 조율을 하고 갔다 와서 할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대리인을을 내세울 테니까 그 대리인을하고 대충 내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완성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누구한테? 병한테. 을한테 대리권을 줄 테니까 얘하고 내고해서 계약을 완성을 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러면 이건 유권 대리로 볼 수가 있는 사안이었어 원래. 근데 사실은 갑은 캐나다 가기 전에 을한테 맡길까? 아니야, 얘 하도 어리버리한 게 있어. 그래서 결국 을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야. 자기가 을한테 대리권 수여 안 한 거야 결국은. 근데 병이 을한테 연락을 했어. 야, 갑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너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대리인해서 계약 체결하라고 얘기했던데 을도 헷갈려.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애매하게. 그래서 을이 나한테 대리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말았다는 거야.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야. 순간에 얘기해서 말아버린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갑은 자신이 추인을 하기 전까지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의 입장에 얘기합니다. 대리권 수여를 꼭 안 했다고 그러니까, 위임장도 없었고 등등하니까, 나 인정. 무권대리 인정.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당연히 걔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을 했으니까 당신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 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표현 대리. 이걸 이름하여 대리권 수여에 따른 표현 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자, 갑이요,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국민은행 가서 대출 좀 받아와라. 등기 관련 서류 다 교부하면서 이 을한테는 뭐를? 매도 대리권을 수여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얘가 가다 보니까 은행 가다가 갑자기 어리버리해 보이는 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2억 5천 사겠대. 그래서 얘가 흥분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의
대린을이라고 표시합니다. 매수인한데 병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개발 예정지가 돼서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이야.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2억짜리 2억 5천에 사더라도 몇 달 있으면 3억 4억 된다는 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위임장 같은 것도 있고 등기 관련 서류, 도장 다 갖고 있었어. 근데 본질적으로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자신이 취인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병의 입장에서 아니 뭐 대리권을 실제로 수여했는지 뭐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하여튼간에 봐봐 위임장도 있어 도장도 있어 그건 당연히 정상적인 대리권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법적 책임을 져라 라고 요구하는 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게 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가 됐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됐든 뭐 결국은 표현 대리라는 얘기는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져라 이런 취지가 됩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리권 수여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한 달 내에 이걸 팔아달라.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건 한 달 내에 돈이 얼마 용돈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한 달 내에 팔아달라. 그럼 이제 10% 줄게 라고 얘기했어. 한 달 지나버렸어.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그 다음날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임 경영을 개시하면서. 그러면 이건 엄밀히 따지면 대리권 소멸된 후에 대리이기 때문에 소위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라는 개념은 본인이 취인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법적 책임, 본인한테 물을 수 없는 것을 무권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러한 무권 대리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몇 개 체크해 드릴 텐데 이거는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외울 양에 대비해서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맞출 확률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 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시다.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취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표현 대리라 부릅니다. 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 이것과 전혀 관련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유권 대리라고 하는 표현 대리라는 개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무권 대리가 전제가 됐을 때만 무슨 문제?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 대리행위가 아니면 유권 대리고 무권 대리고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면 당연히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계약이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애초에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봤자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역시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위협 대리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 자, 간단히 볼 거예요. 이건 쫓아갈 실력이 별로 없어요. 승질 같아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체계를 잡는 과정이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따른 표현 대리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 수의 의사 표시가 있어요. 누가? 갑이 을한테 수의 의사 표시하는 겁니까? 갑이 병한테 수의 의사 표시하는 겁니까? 갑이 병한테. 대리권 수여는 을한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을한테 대리권 줄게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라고요. 그래서 대리권 수여의 의사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주 내에서 대리행위가. 이게 뭔 소리야? 아까 갑이 병과 계약을 내고 하다가 야, 이거 매매 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을한테 맡겨놓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을이 그냥 일반인이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거든. 내 변호사한테 시켰어요. 처리할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변호사한테는 대리권 수여 안 해버린 케이스. 이런 경우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되는 표현들이에요. 두 번째,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 때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대리권을 수여했다. 근데 이걸 팔아버린 케이스다. 이런 것을 총칭해 부를 때 기본 대리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라는 것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리인이 뭐야? 지금 이제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했을 것.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오려니까 매도해버린 케이스. 그리고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다 라고 한다면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했을 것. 두 번째, 그 소멸한 대리권 범주 내의 대리 행위일 것. 그리고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 추인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위 표현들의 유형입니다.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이제 이 패턴 얘기를 잡아내셔야 돼요. 당구장 표시, 요 세 개 외워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되는 100% 오른편. 기본 대리권에는 법정 대리권이 포함된다. 오른편, 기본 대리권엔 등기 신청 대리권이 포함된다. 기본 대리권은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은 복대리인을 권한다. 포함된다. 기본 대리권은 소멸한 대리권도 포함.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 그냥 나온다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그동안 15년 동안 시험에 나왔던 걸 다 분석하면 한 10개 가까이 돼요. 그걸 우리가 외울 실력이 없다고. 왜? 못 외우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이게 매번 나오면 해야 돼요. 아까 계획의 무권대리는 매번 나오니까 좀 디테일하게 외우셨어. 근데 표현대리는 15년 동안 3문제인가밖에 구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좀 틀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앞에서 표현대리 법리, 적용 범주 이걸 갖고 요즘에 주로 구성하니까 그 정도만 가시고 그냥 이건 통쳐서 가는 거야.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되는 게 100% 오른편. 두 번째.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고 그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행위가 있을 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일단 오른편. 바로 이어서 볼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서 자, 앞쪽 보지 마시고요. 통쳐서 가시는 거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오른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오른편. 이건 디테일하게 보시면 안 돼. 절대. 왜? 어려우니까. 더럽게 어려우니까. 뒤만 보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이건 이제 왜, 이 명제가 지금 15년 사이 2번 답이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하고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의 차이가 뭐죠? 똑같아요. 종극적으로 무권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은 똑같아요. 어느 쪽에 걸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어느 쪽에 걸리든. 근데 우리 판례에서 거의 유사한 판례인데, 유사한 사안인데, 한 번은, 점점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럼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야. 하나만 걸려야지. 두 개 다 걸린다고. 비슷한 말을. 근데 이제 뭐가 이제 판례에서 문제가 되냐. 그래서 이제 판례라고 하는 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건데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무 쪽에 걸리는 상관이 없어. 종국적으로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딱 한쪽에만 걸리면 얼마나 좋아. 깔끔하게 외우기 편하고.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걸리든 어차피 종국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빨간이라고 부르든 레드라고 부르든 아무래면 어때? 그냥 대충 부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풀어가는 방식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5년 동안 3번 나왔던 주제. 내용 보지 마세요. 봐봤자 어차피 못 외워. 왜? 제가 못 외우니까. 제가 지금 7년째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3가지로 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은 점점점이 포함이 된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말고 공부하실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이렇게 지혜롭게 패스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같았으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까지 한 문제 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남남이니까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대신 패턴으로 이거 날리셔야 되지, 이걸 분석해서 쇼부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계약의 무권들이 얘기하고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개념, 표현 대에 관한 개념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유동적 무효 중에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 등 관련한 쟁점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